강아지가 두 마리가 있어가지고 어수선할 수 있습니다. 얘네가 저하고만 같이 있고 밖에 안 나가요. 그래서 방에 지금 두 마리가 있어서 어, 개소리가 들리면 제가 개소리를 한 게 아니라 옆에 있는 강아지가 한 거니까. 네, 시작을 하겠습니다. 이거 대부분이 여러분들 수업 시간에 배웠던 내용인데 한 번 더 복습하는 차원에서 조금 변했어요. 작년 여름에 비해서 지금 조금 변했기 때문에 한번 어떻게 테크트리를 타야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투자를 할 때는 이 10년에 한 번씩 오는 이 한 턴을 위해서 투자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되게 조급하잖아요. 이거 지금 잠깐 가격이 오르고 어떡하고 막 이러니까. 근데 10년 정도에 한두 번 정도 기회가 꼭 와요. 근데 이 태클을 한번 잘못하게 되면은 그냥 평생 은행 빚만 갚게 되는 상황이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좀 안타까워서 제가 그래서 강의를 만들었어요. 10년에 한 번씩 오는 한 턴을 위해서 투자하는 거예요. 남성분들이 좀 많으니까 우리 야구 할 때 단타, 장타 어떤 게 더 중요하죠? 뭐 채팅으로 치실 분들은 치시면 되시고요. 대부분 이제 단타로 많이 하셔야 돼요. 우리가 야구 선수를 보면은 홈런왕만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베이스가 있잖아요. 이 베이스가 왜 있어요? 단타, 단타, 단타 이렇게 칠 수밖에 없는 거죠. 한 방에 홈런을 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단타가 우리 부동산의 단타라고 생각하지 말고요. 야구의 단타라고 생각을 해봐요. 1루, 2루, 3루. 1루타, 2루타, 3루타. 이렇게 차근차근 단계를 밟아야 가야지 한 방에 갈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가 이것만 쳐가지고는 경기에 승리를 할 수가 없어요. 이걸 쳐줘야 돼. 몇 년에 한 번씩? 10년에 한 번씩. 그래야지 태클을 타는 거지. 이 단타 없이 홈런만 깔 수는 없고 이 단타만 해가지고도 어떻게 부를 축적할 수가 없어요. 근데 지금 현재 이 단타 치는 방법을 모르는 거야. 1루타, 2루타, 3루타를 치는 방법을 모르는 거죠. 1루타를 쳐야지 2루타를 칠 줄 알고 2루타를 쳐야지 3루타도 치고 중간에 도루도 하는 거죠. 단타가 수반이 돼야 돼요. 단타 플러스 장타로 가는 거예요. 남성분들은 좀 이해하시죠? 단타를 가지고 있으면서 장타가 돼야 돼요. 단타 없이 장타를 할 수도 없고 장타 없이 단타를 할 수도 없어요. 여성분들은 잘 이거 모르더라고요. 우리 이 남성분들 누구죠? 스즈키 이치로죠? 야구의 신. 이 사람이 단타쟁인가요? 장타인가요? 안타만 엄청나게 잘 치는 사람이죠. 이 사람이 꾸준하게 92년도부터 2013년도까지 활동을 했습니다. 이 사람도 안타수를 보면 이렇게 높낮이가 이렇게 틀려요. 근데 이 사람 딱 특징이 뭡니까? 꾸준하게 안타를 쳤다는 거죠. 꾸준하게 수익을 냈다는 겁니다. 이쪽에서 홈런이 이 사람이 많지가 않아요. 근데 야구의 신이라고 불리는 이유는 안타를 지속적으로 쳐줬다는 겁니다. 수익을 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찌로 같은 사람만 있으면은 또 승리를 못해. 우리는 지금 이제 드라마 보셨나요? 카지노? 지금 우리가 요 모습이에요. 내가 지금 한 방에 이거 먹으려고 하는 거야, 다. 호구형이야, 우린 이렇게. 고마워 이러는 거지. 그냥 내가 이걸 샀는데 1억이 올랐어. 그럼 고마워 이러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30, 40대잖아요. 인생이 깁니다.
지금 이거 1루 나간 거야. 근데 이 사람 만약 도루 해가지고 아웃당할 수도 있는 거예요. 안타는 쳤어. 근데 2루로 못 가. 도루 하다가 중간에 아웃당한다고요. 이렇게 호구형처럼 당하지 않으려고 하면 우리는 차근차근 밟아가야 됩니다. 근데 이렇게 단타만 치면은 여러분들이 어떻게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 오타니처럼 말루 홈런이 필요합니다. 6대3 말루죠. 9회 말 투아웃 빵까 이렇게 중간에 홈런이 필요합니다. 언제? 10년에 한 번씩 필요해요. 이 홈런 없이 절대 여러분들은 테크트리를 탈 수가 없습니다. 동영상 잘 보여요? 채팅 한번 쳐주세요. 동영상 한번 보이나요? 끊기나요? 동영상이? 잘 보여요? 끊김없이? 그럼 우리가 이제 야구 얘기는 그만하고 김지훈 씨도 왜 또 들어왔어? 어제 들어오지 않았어요? 그제 들어왔나? 야구 얘기는 여성분들이 잘 모르니까 이해를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단타는 부동산의 단타가 아닙니다. 야구의 단타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아, 어제는 그냥 지은님이 들어왔다. 미안해요. 이 단타는 부동산에 치고 빠지는 단타가 아닙니다. 야구의 안타, 1루타, 2루타, 3루타, 도루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이치로처럼 꾸준한 안타가 필요해요. 꾸준히 수익을 내줘야 돼요. 꾸준히 전월세 수요를 받아야 돼요. 우리가. 이 수요를 우리는 돈을 받아야 된다고. 이 사람한테. 전월세를 받아서 우리는 돈을 받아야 된다고요. 어디로? 신축, 학군지, 분상제 아파트 청약, 그리고 뭐 서울, 경기, 중소형 아파트에서 전월세를 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이게 단타예요. 그럼 결과적으로 이거 갭 투자라는 거 아닙니까? 맞죠? 맞죠? 갭 투자라는 거죠. 그럼 장타는 필요할 때 한 방을 기다린다 이거죠. 이 재개발, 재건축이 수익률이 굉장히 떨어집니다. 이 동네에 프레임카드가 딱 붙여지잖아요. 그러면은 이 전월세 사는 사람들이 가격이 떨어져요. 당장 이사 나가야 되는 줄 알고 전세나 월세 가격이, 전세 가격이 확 떨어져요. 이거부터 사잖아요. 그럼 전세 가격이 내려갔을 때 우리가 못 버팁니다. 이거부터 사면. 그래서 제가 이거부터 사라는 거예요. 단타를 친 다음에 장타를 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자꾸 요새 재개발, 재건축, 모아주택, 신통기획 이런 것들 때문에 귀가 팔랑팔랑 거리나 본데 대부분 비싸요. 갭 투자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갭 투자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 전세값이 분명히 낮아집니다. 여의도 재건축, 목동 재건축 이런 데 보면은 수익률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점점 떨어질 거예요. 그러니까 매매값은 오르는데 전세값이 내려가는 거예요. 이런 데가. 그럼 우리는 첫 번째로는 요거를 해야겠죠. 저는 여기서 살고 싶은데요 라고 하면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못 살아요. 이렇게 하면. 소득이 적은 분들은요. 이렇게 테크트리를 타면 안 됩니다. 서울, 경기, 인천에 구축을 매입을 해서 재건축 가능성도 없어. 근데 수익률은 괜찮아. 거기서 우리 집 너무 좋다 하고 깔고 앉는 순간 골로 갑니다. 뭐 골로 가는 건 아니지만 어떻게 되느냐 이 사람은.
네, 이렇게 됩니다. 평생 이자만 갚다가 죽어요. 여러분들이 소득이 한정적인데 저렇게 구축 아파트를 깔고 앉는 순간 이렇게 이게 뭐예요? 자린고비죠? 맞죠? 자린고비죠? 티끌모아 티끌이에요. 안 된다니까 이 사람들이. 왜냐면은 너무 가격이 높아졌어요. 지금 현재. 이렇게 여러분들이 지금 상상하는 모습이 실거주하면서 비과세 갈아타고 또 실거주하고 비과세 갈아타고 이렇게 옮겨가는 지금 테크트리를 원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되느냐? 오잉칩이 꾸잉칩 되는 거랑 똑같아요. 우리 누나가 이런 식으로 해봤습니다. 안 돼요. 못 벗어납니다. 절대 상급지로 못 가요. 중랑구라고 하면은 중랑구에서 동대문구로 못 가요. 이런 식으로 하면. 우리 집만 가격이 오르는 게 아니야. 절대 이런 태클을 타잖아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이 이 봉지 광잡밖에 안 돼요. 이 오잉이 꾸잉칩 되는 것밖에 안 돼. 갓과자가 안 돼요. 우리가 원하는 건 이런 갓과자, 맛있는 과자잖아. 뭐 오잉칩, 꾸잉칩 똑같은 거예요. 근데 얘랑 똑같은 거죠, 회사가. 맞죠? 오잉하고 꾸잉하고. 여러분들이 절대로 실거주하면서 비과세 갈아타기 해가지고는 절대 될 수가 없는 구조입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현재. 왜 그런지 차근차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연봉 실수령액 좀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서 조금 어저께 기분이 나빠하시는 분들이 좀 있었을 거예요. 물어봤거든요, 제가 연봉을. 네. 물어보지는 않을게요, 오늘은. 그냥 기억만 하세요. 연봉 5천이면 실수령액이 350만 원 정도 합니다. 약간의 뭐 차이는 있겠죠. 개인별로 약간 차이는 있을 겁니다. 이 정도 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연봉 5천에 실수령액은 350만 원이다. 조금 더 높여볼게요. 연봉 7천에 실수령액은 470만 원이다. 아까 얼마라고 그랬죠? 연봉 5천이면 350만 원이라고 그랬죠? 연봉 7천이면 470만 원이라고 그랬죠? 연봉 1억이면 650만 원 정도죠? 맞죠? 5천에 350, 7천에 470이었나? 1억에 650. 기억하세요? 일단 실수령액 약간 차이는 있을 겁니다. 뭐 몇십만 원, 몇백만 원 차이는 있을 거지만 대부분의 실수령액이 이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안 물어볼게요. 여러분들 연봉은 제가. 지한님 연봉 얼마야? 안 물어볼게요. 예. 네. 우리 2023년 최저생계비입니다. 숨만 쉬어도 나가는 돈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여기에 뭐 주거비가 포함되어 있지만은 우리가 최저생계비로 생각하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숨만 쉬어도 나가는 돈이 이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우리가 지금 현재 혼자 사니까 뭐 요 정도로 살 수 있겠다. 2인 된다. 3인 된다. 260만 원으로 여러분 살 수 있을까요? 아이 하나 있으면? 영어 유치원은 못 보내겠죠. 영어 유치원은 100만 원 넘으니까요. 그리고 뭐 과목당 요새 뭐 한 30만 원씩 하잖아요. 5과목이면 150만 원이잖아. 그러니까 절대로 우리가 3인 가구가 260만 원으로 못 살아요. 맞죠? 보겠습니다, 이제. 특례보금자리론이 9억 이하,
LTV 70, 생애 최초는 80%입니다. DTI가 60%예요. DSR은 제외입니다. 그러면 높은 거는 이렇게 없애는 거고 DTI를 보면 되겠죠. 맞죠? DTI 60% 내에서 대출이 가능한 거니까요. 얼마까지? 5억까지. 내가 아무리 소득이 높더라도 특례 보금자리론을 이용을 하려면 5억까지 빌릴 수 있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LTV 70이면 1억이면은 7천만 원 빌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다 대부분 이제 은행 가서 요것 때문에 막히죠. DTI 때문에. DSR은 제외니까 되는 줄 알았는데 뭐가 걸려, DTI라는 게. 여러분들이 DTI를 잘 모르잖아요. 관심이 없으니까. 그래서 그냥 인터넷에 나와 있는 표를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이거는 이제 일반적인 주택담보대출 규제고요. 비규제는 DTI가 60%예요. 그러니까 다 60%에 걸리는 거예요. 무주택자는. 그래서 LTV를 볼 필요가 없이 DTI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특례보금자리론을 이용하지 않으면 DSR까지 들어가기 때문에 엄청나게 줄어드는 거죠. 일단 DTI만 보겠습니다. 보금자리론 기준으로 했습니다. DTI 60%. 연봉 여기는 별로 여러분들이 없을 겁니다. 연봉 2천이나 이런 거는. 제가 자료는 그냥 넣어 드릴게요. 요거 넘어가고요. 연봉 3천부터는 조금 있으실 겁니다. 그러면 원리금이 150만 원입니다. 금리는 4.25. 150만 원. 기억하세요. 연봉 3천만 원이면 한 달 원리금이 150만 원 나가는 거예요. 연봉 4천만 원이면 200만 원 나가는 겁니다. 한 달에. 네. 연봉 5천만 원이면 250만 원 나가는 거예요. 근데 지금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죠. 5억까지 빌릴 수 있습니다. 맞죠? 대출 가능 금액이 5억까지예요. 내가 연봉이 높더라도 요거까지밖에 안 된다는 거지. 그럼 한 200만 원, 한 220 나간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이해하셨죠? 5억까지만 빌릴 수가 있어요. 내가 연봉이 높더라도. 특례보금자리로는. DTI가 60%니까. 그러면 LTV가 아까 얼마였죠? 80%였죠? 80%라고 쳐도 이거 지금 5억이면 한 7억짜리밖에 못 사는 거잖아. 맞죠? 보통. 8억이면 LTV 88에 64. 이해하셨죠? 하여튼? LTV는 볼 필요 없으니까 일단 DTI로 본다라고 하면은 220만 원 정도밖에 여러분들이 220만 원 정도 원리금이 나간다. 이것도 40년 친 거니까요. 채팅 한번 쳐주세요. 뭐 이해하세요? 이거? LTV랑 DTI랑? 이해하셨나요? 내가 연봉이 높더라도 요거까지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리금을 220만 원 정도까지만 밖에 이제 못 내는 거죠. 내가 아무리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특례보금자리론을 이용을 해도 못 사는 거죠, 사람들이 집을. 그럼 다시 보겠습니다. 요거는 그냥 일반적인 건데, 그냥 특례보금자리론을 이용을 안 하고 내가 그냥 주택담보대출을 받았을 때 DSR은 포함이 되는데 우리 일단은 DTI만 보겠습니다. 연봉 5,400만 원이면 6억까지 빌릴 수 있는 거죠. 원리금은 270이고요. 우리 이제 하나씩 계산해 볼까요? 우리 아까 연봉 5천이면 실수령액이 얼마라고 그랬죠? 타자 한번 쳐보세요. 연봉 5천, 맞습니다. 350만 원입니다.
그럼 요거로 기준할까요? 5,100으로? 네. 그럼 250만 원 빼보세요. 250만 원. 100 남죠? 맞죠? 100 남죠? 100 남잖아. 이자 내면. 맞죠? 이자 내면 100 남잖아요. 그 최저생 갭이 얼마야? 아이고. 최저생 갭이가 안 되는데? 여러분? 뭐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혼자 사는데 최저생 갭이가 안 된다고. 여러분들이 생활이 안 된다고요. 연봉 5천 받아가지고는 특례 보금자리로건 뭐건 집 사면 안 돼요, 여러분들은. 아니, 집 사는 게 안 되는 게 아니라 실거주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어저께는 어떤 얘기도 했냐면 3인 가구였거든요. 예. 이혼당합니다. 애를 못 키워요, 여러분들. 절대 깔고 앉으면 안 돼요. 제가 이거 계산해 드린 거예요, 어저께. 세전 연봉이고 DTI가 60% 한도이다 라고 하면은 이렇게 빌릴 수 있는 겁니다. 1억이면 연봉 1억이야. 우리 찬영씨 연봉 총 1억 정도 되잖아. 맞죠? 찬영씨 연봉 1억 정도 되잖아. 그렇죠. 그렇지. 연봉 1억이야. 실수령액이 얼마죠, 아까? 연봉 1억이면? 실수령액? 650이죠. 네, 650 마이너스 500만 원, 30년이에요, 이건. 그럼 150만 원 남죠? 차영씨 결혼 안 할 거예요? 혼자 살 거야, 평생? 이거 대출 받아가지고? 금리가 낮아질지,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지금 금리로 치면, 이거 집 사야 돼요, 안 사야 돼요? 최저생 갭이가 안 된다고요. 150만 원에 3인 가구 살 수 있어요? 안 되죠. 그러니까 꿈을 깨라는 거야. 나쁜 사람이네. 제가 할 얘기가 그 얘기였어요.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계산을 해드리는 이유는요, 여러분들 꿈을 깨라는 얘기예요, 제발. 제가 오늘 쓴소리를 하려고 했던 건, 뭐 아름다운 상상을 하고 있더라고. 내가 뭐 청약에 돼가지고 내가 들어가서 살고 뭐 이런 상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여러분들의 상상을 무너뜨렸잖아요. 왜? 우리 아이를 못 키운다니까. 못 키워요, 이렇게 되면. 그래서 계산이, 여러분들 최저생계비 있죠. 최저생계비 플러스 대출이자가 여러분이 연봉 실수령액이 커야 돼요. 이건 제가 작게 잡았거든요. 1.5배도 아니야. 제가 봤을 때 2배는 돼야 돼. 이 연봉 실수령액이 이거 두 개 합쳐가지고 최저생계비 플러스 대출이자는 연봉 실수령액이 훨씬 더 커야 돼요. 1.5배는 아니야. 이거 더 올려야 돼요. 지아씨 뭐 BMW나 벤츠 하나씩 있잖아. 맞죠? 활보금도 내야지. 핸드폰 요금도 내야 되고 또 쿠팡에서 또 액세서리도 사야 되고 가끔씩 또 뭐 레스토랑에서 또 와인도 먹어야 되고 맞죠? 네, 집 하나 가지고 있는 순간 아까 자린고비처럼 그렇게 굴비만 쳐다보고 있어야 돼요. 제가 그래서 어저께 이런 식으로 하면 이혼당한다고 그랬어요. 어떤 여자가 150만 원, 200만 원 그 생활비 갖다 주면은 쓰겠습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지금 서울에 집이 9억, 10억 이렇게 청약을 하고 있죠. 거기 실거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사람 연봉이 얼마 되겠어요?
제가 봤을 때 연봉 1억인 분 별로 없어요. 제가 둔촌주공이나 이런 분들 이렇게 상담하고 그랬을 때, 뭐, 자기 돈이 뭐 3억 정도, 4억 정도가, 이 정도가 제일 많았어. 그럼 나머지는 대출받는다는 소리인데, 아까 연봉 1억인데도 대출이 DSR도 걸리고, 그 DTI도 걸리기 때문에 받을 수 있는 게 한정적이에요. 그래서 원리금 3, 400씩 내고, 내가 생계비 쓰고, 이렇게 되면은 생활이 안 됩니다. 거의 뭐, 독거노인 수준으로 혼자 살아야 돼요. 절대 못 만납니다. 그래서 제발 여러분들 꿈 깨세요. 제가 꿈 깨라고 얘기를 오늘 하려고 들어온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 제발 꿈을 깨라고. 여러분들 연봉이 제가 얼마인지는 몰라요. 제가 찬영 씨도 얼마인지 모르고, 우리 지은 씨도 모르고, 시은 씨도 연봉이 얼마인지 몰라요. 아, 시은 씨는 내가 안다. 시은 씨는 내가 연봉을 알지. 시은 씨도 근데, 비싼 아파트 9억이나 9억에서 10억 이런 거 실거주 못 합니다. 아이 키워야 될 거 아니야. 진짜 심각하게 받아들이셔야 돼요. 여러분들 실거주의 꿈은 깨세요. 다음 페이지 한번 넘어가겠습니다. 네, 이렇게 묻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박이님, 금리가 계속 그 상태가 아니잖아요. 이렇게 묻는 사람들이 있어요. 네, 이렇게 됩니다. 이자가 낮아지잖아요. 금리가 낮아지면 집값이 오릅니다. 그럼 지출이 늘어나요. 근데 만져보지도 못한 돈이에요. 맞잖아요. 지출이 는다니까요. 저도 옛날에 집을 사서 갑자기 외제차를 샀어. 난 돈 만진 게 없는데. 우리 집값이 그냥 올랐다는 이유만으로 지출이 늘어요. 우리 애를 그냥 학원 막 보내. 난 소득이 그대로인데. 이자가 낮아졌으니까. 근데 이 상태가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그냥 평생 집 하나에 이자만 갚다 죽습니다. 다른 투자로 절대 못 갑니다. 요건 제가 확신합니다. 특히 소득이 적은 분들은 실거주로 거주하면 상급지로 절대 못 갑니다. 여러분들이 일산에 청약을 받았습니다. 일산에서 평생 살아야 돼요. 저기 파주로 안 밀려나면 다행입니다. 여러분들이 서울에 집을 샀습니다. 서울에 집을 사서 그냥 평생 서울에서 그냥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그냥 굴비 쳐다보면서 살면 돼요. 절대 실거주의 꿈을 깨시기 바랍니다. 아주 기분이 나쁘시죠? 네? 기분이 안 좋으시잖아요. 예. 채팅을 안 올려주시네. 제가 오늘 기분 안 좋은 소리 한다고 했잖아요. 예. 기분이 안 좋죠. 예. 기분이 안 좋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투 트랙으로 가셔야 됩니다. 하나는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수익을 내야 된다고. 1루타 치고 1루타 치고 3루타 치고 도루도 하고 꾸준하게 수익을 발생시켜야 됩니다. 안타를 쳐서. 그리고 또 하나는 한 방을 기다려야 됩니다. 하나는 정직하게 가야 되고요. 하나는 삥삥 돌더라도 목표치에 딱 도달만 하면 됩니다. 사람들이 항상 하는 얘기가 그럼 나는 어디 사냐? 이거 세입자한테 물려야 되는데 나는 어디 사냐? 예, 입주장 많은 곳에 전월세로 거주하셔야 됩니다. 우리 부모님한테 5천만 원 정도 꿀 수 있잖아요. 5천만 원에 한 100만 원에서 한 150만 원이면 구축 34평 정도는 충분히 구할 수 있습니다. 제가 어저께 말씀드렸어요. 저도 이렇게 살고 있어요, 지금. 네, 저도 이렇게 살고 있어요. 저도 월세 산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잖아요. 남은 돈을 뭐해? 난 지금 이 길을 가고 있거나 이 두 개의 길을 가고 있어요.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입주장 많은 곳에 전월세를 거주하셔야 되는데 전세도 아니야. 월세 거주하셔야 돼요. 보증금 최저로 해놓고.
그럼 우리 안타를 치기 위해서, 네, 다시 우리 이 정신이 번쩍했으니까 우리 안타를 치기 위해서는요, 신축 분상제 청약을 하셔야 됩니다. 파주가 좋아요, 검단이 좋아요. 예, 그럼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지 말라 그래요. 난 그 사람 연봉 물어보고 싶어. 그럼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지 말라 그래요, 진짜로. 연봉이 내가 진짜 뭐 한 1억 있고 자기가 한 5억 정도 있으면 그런 소리 하면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 대부분이 연봉이 5천, 6천 이러신 분들이 많아요. 그러신 분들이 파주가 좋아요, 검단이 좋아요 이러고 있어. 그 사람은 파주, 검단도 실거주해서는 안 됩니다. 네. 전월세 세팅하셔야 됩니다. 청약 넣으신 다음에 당첨되시고요. 그쪽에 전월세 세팅하셔야 됩니다. 청약이 싫다. 그러면 전세가 하락 지역이 있습니다. 전세가 하락 지역에 갭 투자하셔야 됩니다. 전세가 하락 지역에 왜 하라고 하냐? 이게 만기가 되었을 때 조금이라도 올려받아야 돼요. 제가 얘기했죠. 이치로처럼 안타를 계속 쳐줘야 돼요. 꾸준하게. 전세건 월세건 받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무조건. 왜? 나는 지금 다른 데 나가가지고 월세를 내고 있으니까 어디서라도 보존을 해야 되는 거예요. 소득을 높여가지고요. 대출을 계속적으로 1분을 상환하십시오. 그러면서 이쪽에서는 받으세요. 뭐 전세면은 뭐 상관이 없겠지만은, 그래서 전세 비율을 줄여야 된다는 거예요. 전세가 뭐 70%다. 그럼 내가 60%로 줄여야 된다는 얘기지. 그리고 얼마씩이라도 받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월세를. 10만 원이라든지 20만 원이라든지. 나도 딴 데서 월세를 지금 내고 있으니까 보존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제가 왜 분상제 청약 계속하라고 하죠? 제일 안전하니까. 여러분들한테 돈을 안 잃는 방법이 신축 분상제 청약이에요. 안 잃어요. 결과적으로. 몇 년만 버티시면 절대 잃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자 상환을 안 하잖아요. 그럼 뻘짓합니다. 내가 검단에 들어가서 내가 4억에 들어갔어요. 근데 이게 6억이 됐네? 내가 아직 이거 그리고 내가 전세를 줬는데 내가 3억에서 4억이 됐네. 갑자기 1억이 생겼어. 그럼 뭘 한다고? 이런 뻘짓을 한다고요. 쓸데없는 짓거리를 해요. 오피스텔 사볼까? 생활형 숙박시설 사볼까? 상가 하나 사볼까? 이자를 상환하십시오. 조금씩이라도. 제가 얘기했죠. 안타치라고. 계속적으로 수익률을 높여야 된다고요. 내게 아니야. 세입, 이건 지금 전세자한테 돈을 빌린 거잖아요. 조금씩이라도 갚아야 돼요. 그 다음 단계로 이렇게 넘어가야 돼요. 근데 재건축이 너무 비싸잖아요. 재개발로 가야 돼요. 여러분들은 돈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돈을 잃지 말아야 되고 여기서도 돈을 잃지 않아야 돼요.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공부를 해야 돼요. 내가 만약 검단이었다. 그러면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검단에서 내가 막 6억 5천 됐다. 그럼 6억 5천에 다시 딴 데로 가는 거야. 이런 식으로 갈아타라는 거예요. 실거주하면서 갈아타는 게 아니라 전세 월세를 주면서 조금 더 수익이 좋은 곳으로 이동을 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동산에 계속 관심을 가져야겠죠. 안타를 계속 쳐야 되니까. 이쪽에서는 1루타, 2루타, 3루타를 계속 쳐야 되고요. 여기서는 뭐 한다고요? 10년간 장타를 기다려야 됩니다. 홈런 칠 때까지. 내가 여기서 전세자한테 돈 받아가지고 여기다가 넣어야 돼요. 솔직하게. 그 다음에 얘는 놔둬야 돼. 그냥. 언젠가는 장타를 칠 건데 언제 칠지는 몰라. 10년에 한 번 기회는 올 거란 말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여기서 수익을 내고 있어야 돼요. 아무도 채팅을 안 치니까 제가 괜히 이런 얘기 했나요? 여러분들 괜히 기분이 안 좋죠. 맞죠? 네. 네. 죄송해요. 하여튼 뭐 이런 얘기를 제가 해드리는 거는 아직 젊으시니까 좀 열심히 사시라고. 하여튼 거주하는 순간 여러분들은 못 벗어난다니까? 예. 거지 꼴을 못 면한다야, 진짜.
집 하나만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최근에 이 뭐 신통기획 공공재개발 모아주택 역세권 시프트 민간재개발 민간재건축 뭔지도 모르겠잖아요. 이런 예정구역들이 폭발하고 있습니다. 물량이 폭발하고 있어요. 그럼 청약으로 치면은 입주 물량이 많은 거야. 그리고 막 지금 싸우고 있죠. 조합하고 시공사랑 분쟁하고 있고 막 공사비 상승하고 막 하락론자 많아지고 무슨 우리 아파트 이거 되겠냐. 분담금이 도대체 얼마냐. 지금 5억인데 분담금을 5억 내라고 하면 이거 10억이지 않냐. 10억이면 인근 아파트가 9억인데 에이 이거 그러면 재건축 안 하지. 미쳤다고 재건축을 하나?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지금. 맞죠? 매매 가격이 5억인데 분담금을 5억 내래. 그럼 10억이잖아. 재개발이 되겠냐고요. 재건축이 되겠냐고요. 안 된다고요. 지금 이런 분위기예요. 그러면 입주 물량이 많다. 뭔 뜻이죠? 입주 물량이 많다. 기회의 장이 열린다는 겁니다. 우리한테는 기회의 장이. 입주 물량이 많은 곳에서는 뭐가 있다? 기회가 있다. 기회입니다. 입주 물량이 지금 많습니다. 신통기획 1차, 2차, 막 3차, 4차, 막 5차, 막 모아주택 1차, 2차 막 계속 나올 거예요. 재개발이건 재건축이건 원래는 희소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맞잖아요. 모든 물건에는 희소성이 있어야 되는데 자꾸 나와. 막 1차, 2차, 3차, 4차 막 그러니까 희소성이 없어지는 거야. 그럼 우리는 그 희소성이 없어지는 곳에서 입지가 좋은 곳을 딱 골라놔야 돼요. 그리고 10년을 기다린다는 생각으로 투자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뭐 검단이나 뭐 운정이나 뭐 분상제 지역들 있잖아요. 그런 분상제 지역에 청약을 일단 해놓고 그 다음에 다음 단계로 얘기하는 거예요. 이 얘기를 지금. 거기를 안 해놓고 지금 이거 먼저 하는 게 아니라 이건 장타 얘기하는 겁니다. 홈런. 입주 물량이 많다. 예정구역이 물량이 폭발한다. 그럼 지금이 기회다. 이렇게 안 좋은 뉴스가 많이 나옵니다. 공사비가 더 오른다. 기준금리가 더 오른다. 공사비 안 주면 공사 못해. 시공사 분쟁 급증. 안 좋은 뉴스가 나오면 기회의 장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공사가 안 돼야지 희소성이 높은 거예요. 공사가 되면 희소성이 떨어져요. 그래서 추후 공사가 가능한 곳을 선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급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 이런 재개발 투자나 재건축 투자는 급하게 마음먹어서는 안 됩니다. 충분히 공부한 다음에 안타 치고 그 다음에 홈런 단계로 넘어가야 돼요. 지금 현재 입주 물량이 서울에서 굉장히 줄어들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분명히 기회가 올 거예요. 여러분들 뭐 인천, 경기 이런 얘기 하지 마세요. 서울입니다. 무조건 서울이에요. 홈런은 서울에서 쳐야 돼요. 안타는 분상제에서 쳐야 돼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신통기획이 지금 1차 같은 경우는 21개입니다. 2차 같은 경우는 25개예요. 이거 46개예요. 처음에 21개 나왔을 때 투자자가 막 붙었어요. 근데 지금 2차 딱 개발되니까 조용하죠. 3차 이제 딱 발표돼봐. 관심도가 떨어진다니까? 되는 것만 된다는 거예요. 관심도가 떨어져요, 이렇게. 2차 선정됐잖아요. 3차까지 되면 너무 많아지잖아. 그러니까 경쟁자가 많아지니까 희소성이 떨어지는 거예요. 모아타운 어때요? 모아타운 도대체 몇 개야? 65개예요. 모아타운은. 그럼 이곳에 만약 우리가 투자를 한다. 그러면 대부분이 우리는 뭐 동의율 보고 또 사업 진행 속도가 빠른 곳에다가 투자를 합니다. 사업 진행 속도가 왜 빠를까요? 모아주택 만약 여기 강북구에 있는데 사업 속도가 빠르대. 왜 빨라요? 빠른 게 좋은 거예요? 빠른 게 좋아요?
타자 한번 쳐보세요. 사업 속도가 빠른 게 좋은 거예요? 왜 동의율이 왜 높을까요? 다 빌라 사니까. 다 빌라에 있는 사람들이야, 다. 그러니까 동의를 많이 해주지. 내가 단독주택이거나 다가구를 가지고 있으면 이거 동의해 주겠습니까? 맞잖아요. 지은님, 우리 지은님이 단독주택 다가구 가지고 있어. 이거 지금 모아주택한데 동의할 거예요? 안 하잖아. 왜 해? 이걸. 나 월세 잘 받고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이 동의율이나 막 사업 진행 속도가 빠른 것에 되게 민감하게 해서 거기를 막 프리미엄 주고 들어가려고 하는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런 입지들이 중요한 거예요. 뭐 성동구. 왜? 나 10년 가지고 있을 거거든. 나는 나중에 홈런 칠 거야. 마포구. 좋잖아, 이런데. 이런 데로 투자를 해야죠. 효등포구. 사업속도 이런 데 빠르다고 여기를 투자를 해야 돼요? 아니죠. 입지에 투자를 해야죠, 입지에. 이렇게 경쟁자가 많다. 그러면 프리미엄이 내려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입지에다가 투자를 하는 거예요. 근데 갔는데 막 추진위원회에서 여기 재개발이 쉽지가 않겠어요. 동의율이 10%밖에 안 돼. 그러면 이 동네 안 되겠네. 재개발하면서 이렇게 사업 속도가 빠른 곳으로 간단 말이에요. 이게 바보 같은 짓이에요, 여러분들. 지금 성수동, 용산에 아파트가 생겨가지고 비싼가요? 아니죠. 용산에 아파트 생겼어요, 지금? 안 생겼잖아요. 성수동에 아파트가 생겼습니까, 지금? 아니죠. 근데 가격이 왜 그렇게 막 수십억씩 합니까? 내가 입지에 투자를 하잖아요. 그러면 엑시트 시간은 언제든지 있어요. 제가 얘기했죠. 10년이라고. 이 10년 동안 이 사이에 내가 엑시트 할 수 있는 시간은 충분합니다. 10년 안에 자꾸 여러분들은 아파트를 상상을 하니까 그래. 빨리빨리 후딱후딱 내가 아파트가 지어져서 내가 분양을 받아서 내가 부자가 되기만 한단 말이에요. 근데 만약 이 강북구나 중랑구나 이런데 아파트 져가지고 10억이 됐네? 대출 받으래? 대출 받았어. 그럼 이게 그럼 똑같아요. 또 쳇바퀴야. 10억인데 20억으로 오를 이게 안 돼. 근데 내가 입지 좋은 곳에다가 투자를 했다. 그러면 내가 15억에 받더라도 25억, 30억이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 기간에 너무 민감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입지에다가 투자하면 됩니다. 자꾸 이 유튜브나 이런데 뭐 자꾸 진행 속도가 빠르고 동의율이 높고 그런 거에 현혹되지 말고 우리는 입지에다가 투자하면 됩니다. 내가 정말 이곳이 입지가 정말 좋다. 나중에 아파트가 생기면 굉장히 비싸겠네. 그러면 동의율 이런 거 필요 없어요. 그냥 사두면 돼요. 그러면 부동산 경기가 자연스럽게 좋아지잖아요. 그럼 자연스럽게 또 재개발한다고 막 지네끼리 또 이래요. 그때서 또 팔면 돼요. 급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급하게. 재개발 투자나 재건축 투자는 급하게 하면 안 돼요. 절대. 분당이 재건축돼 가지고 비싸요 지금? 아니잖아요. 맞죠? 절대 여러분들 이런 거에 속으면 아마추어예요. 아마추어. 입지에 투자하면 됩니다. 입지에. 사업성, 사업 진행 속도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길게 걸리더라도 그 땅의 가치에 대해서 공부를 해야지 뭐 5년 안에 아파트가 지어진다. 뭐 이런 거 필요 없습니다. 어차피 대출 받으면 또 다시 나는 능력이 안 되기 때문에 쳇바퀴 돌려야 돼. 근데 그거를 판다. 단기간에 팔 수도 없잖아요. 양도세 때문에 또.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 장타를 기다리고 있어야 돼요. 좋은 공이 올 때까지 대기를 하면서 한 방에 빵 쳐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수익을 계속 내고 있어야 됩니다. 수익은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거 어려운 얘기인데 지금 한번 이 상황을 보겠습니다. 우리 종우자산 합계는 조합원, 일반 분양, 기타 수익 합쳐가지고죠. 총 사업비는 공사비와 모든 지출이죠. 종전자산 합계는 조합원의 감정평가 금액입니다. 이건 그냥 어려우니까 넘어갈게요. 지금 상황이 총 사업비 중에 공사비가 올라가면 비례율이 내려가죠. 그럼 사업성이 내려간다는 거죠. 맞죠? 근데 지금 현재 우리 이 종우자산 합계 있죠. 종우자산 합계. 종우자산 합계에 뭐가 있어요? 딱 보니까 일반 분양이 있죠. 그럼 일반 분양가를 높게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사업비가 늘어나니까. 공사비가 늘어나니까 일반 분양 수익이 높아야 될 거 아닙니까? 맞죠? 그래서 이걸 높여. 근데 이걸 무작정 높이면 어떻게 됩니까? 미분양 나오잖아. 그렇죠? 미분양 나오잖아요. 이걸 무작정 올릴 수가 없어요. 미분양 뜨면은 답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 분양 가격을 계속적으로 올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 종전자산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걸 내릴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지금 현재로서는. 이걸 올려버리면 다 맞죠? 이걸 내리는 수밖에 없죠 지금. 근데 이걸 내리면 조합원들이 난리치잖아요. 분담금이 늘어나니까. 결과적으로는 다 같이 올리는 거야. 다 같이. 어느 순간엔 다 같이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내가 5억에 샀는데 감정평가가 옛날에는 2.5억이었는데 이 올려야 돼요. 3억으로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올린다는 뜻은 뭐예요? 똑같이 5억이야. 이렇게 올리면 뭐가 됩니까? 피가격이 내려갑니다. 프리미엄이. 간단하게 공사비가 오르잖아요. 그러면 그 동네 피가격이 내려가요. 프리미엄 가격이 내려간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기회인 거야. 이게 왜 기회야? 이렇게 이해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거 이해했죠? 이해하신 분들, 이해 못하신 분들은 이 타자를 쳐주세요. 채팅을. 다 주무세요? 주무세요? 여기 써있잖아요. 조합원 플러스 일반 분양의 기타 수익까지. 지하님 본인은 안 치고 네, 네. 결과적으로 이제 분담금 같은 경우는요. 분담금을 언제 내요? 여러분들? 분담금은 입주할 때 내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일산이나 분당이나 지금 재건축하죠? 근데 자기 뭐 분담금 뭐 얼마 이상 못 낸다 자기는 막 이러고 있죠? 10년 후에 낼 거야. 지금 내는 게 아니라고요. 분담금을. 10년 후에 낼 건데 이 공포로 몰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10년 후에 무슨 일이 일어날 줄 알고? 맞잖아요. 분담금 언제 내요? 입주할 때 내는 겁니다. 근데 지금 뭐 구역지 정도 안 됐는데 분담금이 높아서 재건축을 못하니 막 이러고 있잖아요. 이게 무슨 상황인 거야? 너무 먼 미래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생각을 한다는 거죠. 거기서 우리는 기회가 발생된다는 겁니다. 전 개인적으로 재개발이나 재건축이 안 됐으면 좋겠습니다. 입지 좋은 곳은. 왜? 내가 살 거니까. 프리미엄이 내려갔을 때.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저는 사업성, 재건축, 사업속도 이런 거 안 봐요. 입지만 좋으면 가져갑니다. 그리고 기회는 옵니다. 무조건 옵니다. 그래서 계속 이렇게 공포가 몰아가잖아요. 전 좋습니다. 그리고 이 자산가들도 좋아해요. 이 상황을. 10년 후에 낼 거를 지금 미리 지금 이러고 있잖아요.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러나 지금
이제 잘 모르겠다고요? 모르겠어요. 하여튼 돈은 10년 후에 내는 건데 지금 이제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이제 섣부른 고민인 거죠. 뭐 지금 내가 돈이 없는데 지금 쫓겨나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지, 사람들이, 조합원들이. 그런데 이제 현재는 이제 현재 관리 처분 이후에 2주 철거 나가 있는 사업장 같은 경우는 피해를 많이 보고 있어요. 관리 처분 이후에 이제 2주 철거 나가 있는 곳. 솔직하게 운이 안 좋은 거예요, 이분들은. 운이 안 좋아요, 이분들은 지금 현재. 갑자기 전쟁이 일어났고 갑자기 부동산 하락이 맞았기 때문에 이분들은 장탄 줄 알았는데 안타깝게 조금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이런 사업장 외에는 아직 사업 진행 속도와 조합이 설립이 되지 않았거나 사업 시행 인가 전 같은 사업장들은 분담금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어떻게 될지 몰라요, 분담금이.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해서 알고 계시면 됩니다. 나중에 다시 재개발하고 재건축은 제가 나중에 알려드릴게요. 여기서 이제 반장, 부반장 해보신 분 있으십니까? 반장, 부반장. 별로 없잖아요. 맞죠? 우리 때는 한 50명, 60명 이랬으니까. 여러분들은 뭐 15명, 그 정도는 아니잖아요. 맞죠? 한 25명에서 30명 정도 있었죠, 여러분들. 그래도. 주체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조합원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인생에서 부동산으로서 주체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거는 조합원이 되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 조합원이 됨으로써 여러분들이 많은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엑시트도 할 수 있고 가져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플랜이 생겨요. 조합원이 되면. 근데 여러분들이 그냥 일반 집들을 등기를 치고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하잖아요.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쳇바퀴 도시 도는데 이렇게 조합원이 되는 순간 경기가 안 좋아? 그럼 진행을 안 해. 경기가 좋아? 그럼 또 진행을 안 해. 여러 가지 플랜이 생겨요. 이 조합원이 되면은. 분쟁도 많고 머리도 아프고 흰머리도 생기고 할 거예요. 그렇지만은 나는 이게 다가 아니야. 안타를 치고 있는 게 분명히 있거든. 그러니까 이 장타를 신경을 쓰지 않고 있어야 돼요. 나는 입지에 투자한 거니까. 몇 년 전까지만 해도요, 용산이나 막 이런 서울역 인근 막 서로 안 팔려가지고 막 그랬었어요. 빌라나 단독주택이나 이런데. 싸게 내놔도 안 팔렸었어요. 용산이. 지금 어떻게 돼요? 막 25억, 30억 해요? 기회가 있다니까요? 여러분들? 그런 기회를 잡으셔야 돼요, 여러분들은. 지금 태풍이 오고 파도가 막 와요. 여러분들 즐길 건가 피할 건가? 우리 또 찬영 씨는 피하잖아. 맞죠? 아니에요? 저는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파도가 쳤을 때 바다로 나갔으면 좋겠어. 파도가 그냥 막 치고 있어. 그럼 바다로 나가야 돼요. 죽더라도 바다로 나갔으면 좋겠어. 바다로 안 나간다니까? 왜? 공포가 있으니까 안 나가는 거예요. 그럼 이럴 때 아니면 투자를 어떻게 합니까? 솔직하게. 어이구, 강아지. 조용해, 임마. 우리 정치 얘기는 제가 별로 안 하지만은 요거는 뭐 정치적인 거 아닙니다. 이분들이 지금 하는 행동이 좌파 같기도 하고 선생님 나가고 싶은데 단타도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단타는 제가 뭐 다음 주에도 청약 넣을 거 있고 다다음 주에도 청약 넣을 거 있잖아요. 단타하기 쉽습니다. 예. 단타는 쉬워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그 마음가짐이 중요한 거지. 단타는 쉽습니다. 지금처럼 청약하기가 얼마나 쉬워. 근데 안 넣잖아. 작년만 해도 뭐 서로 뭐 당첨 못 돼가지고 난리 치더니 지금은 뭐 당첨되기도 쉬운데 안 넣잖아요. 그래서
안타 같은 경우는 검단 내년 윗주라고요? 어, 조금만 버티시고 예, 안타를 치시기 바랍니다. 수익이 날 겁니다. 분명히 걱정하지 마세요. 이분들이 하는 행동이 좌파 같기도 하고 우파 같기도 하고 막 그래요. 정치색이 모호하죠. 이분들 투 트랙 쓰고 있는 겁니다. 이 사람은 약간 우파적 생각이 있는 것 같고 이 사람은 약간 좌파적으로 하는 것 같고 애매하게 지금 하고 있죠. 이게 왜 그러냐? 최근에 이제 전세 사기 같은 경우가 부각이 된 이유가 아파트 값을 연착륙시키기 위해서입니다. 이게 빌라나 다가구나 이런 수요를 아파트 쪽으로 옮기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 손가락이 아파가지고 이렇게 데일밴드를 붙여주고 있는 것처럼 친절해 보여요. 근데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제가 아까 뭐라고 그랬죠? 아파트 값을 연착륙시키려고 하고 전월세 가격을 방어하고 있잖아요, 지금. 올리려고 하고 있잖아요. 지금 데일밴드 붙여주는 게 아니라니까? 데일밴드 붙여주는 게 아니라 뭐냐면요. 이 새끼부터 잘라요? 엄지부터 잘라요? 새끼가 나 엄지가 나? 어? 엄주로 해보지 뭐. 하긴 뭐 어차피 다 잘라버릴 건데 아무래면 어때요? 네, 어차피 다 잘라버릴 건데. 네, 이거죠. 데일밴드 붙여주는 게 아니라 손가락을 다 자를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를 하냐면 전세 사기로 전형적인 공포를 조성을 하고요. 아파트로 수요를 이동을 시킵니다. 그리고 아파트 전월세 가격을 방어하고 상승시킵니다. 거기서 아파트 가격을 방어합니다. 언제까지? 총선까지. 무너지면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겁니다. 데일밴드를 붙여주는 게 아니라 손가락을 자르고 있습니다. 저는 정치색이 없어요, 여러분들. 저는 정치색이 없습니다. 또박이는 무슨 어디다. 저는 정치색이 없습니다. 항상 이렇게, 머리 좋게 투 트랙을 쓰는 겁니다. 좌파인지 우파인지. 항상 이 아파트 가격을 방어하기 위해서 총선까지 쓰는 겁니다. 아파트 가격이 무너지잖아요. 네, 그러면 집권을 못 합니다. 우파에서. 예. 어느 정도 방어는 해주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전세 사기도 그리고 어느 정도 다 막아줘야 되고요. 그러니까 이쪽에서는 데일밴드를 붙이고 이쪽에서는 손가락을 자르고 이런 상황이 발생되는 겁니다. 이건 뭐 정치적 생각이 약간 생각이 틀리신 분들이 있으니까 제 생각입니다. 이건 개인적인 의견이니까 여러분들을 동의하실 분들은 동의하시고 각자의 생각이 있겠죠. 저는 하여튼 손가락 자르는 그룹밖에 안 보입니다. 다가구랑 다세대랑 빌라랑 오피스텔이랑 조만간 기회장이 열립니다. 아까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전세 사기가 극성으로 되고 있어. 그럼 누가 전세로 들어가? 안 들어가죠. 재개발, 재건축 말고 재개발 같은 경우도 전세로 누가 들어가겠어요? 안 들어가죠. 그러면 전세값이 내려가겠죠. 그럼 자연적으로 프리미엄이 내려가겠죠. 금리 인하가 딱 오면 어떻게 돼요? 재개발한다고 하겠죠, 막 서로. 또. 그때 올라간다고요. 그러니까 이 시기와 이 공사비에 대한 이슈와 전세 사기에 대한 이슈가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된다. 살아가셔야 됩니다. 지금이 기회입니다. 서로 전세 안 들어가려고 하고 전세값이 내려가면 당연하게 매매값도 내려가게 됩니다. 다가구랑 다세대랑 빌라랑 오피스텔이랑 조만간 기회의 장이 열립니다. 여러분들 눈여겨보셔야 돼요, 진짜. 전 다가구 추천드립니다. 근데 조금 여유가 없으신 분들은 빌라도 괜찮습니다. 그 대신 입주 좋은 곳으로 사셔야 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우리